요즘 해외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문의를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광고를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겠지 모르겠다는 질문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해외 온라인 마케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게 실무 기준으로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론적인 얘기보다는 저희가 실제로 해외 광고를 집행하면서 겪었던 사례들 위주로 이건 꼭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만 담았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해외 마케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왜 요즘 해외 진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 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해외 진출이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K-뷰티부터 보면 단순히 수출을 넘어서 해외 현지에 팝업 스토어나 오프라인 매장까지 직접 오픈하는 브랜드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예전에는 국내에서만 잘 되면 해외에서도 되겠지 였다면 이제는 아예 해외 시장을 처음부터 타깃으로 잡고 시작하는 브랜드들도 많아졌고요. K푸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 한류 콘텐츠 영향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통, 식품 기업들이 단순 수출이 아니라 해외 현지 유통망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국내보다 해외 반응이 먼저 오는 경우도 요즘엔 꽤 많습니다. 그리고 K패션은 국내 시장이 정체되면서 해외 진출이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지금은 일부 대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브랜드 규모와 상관없이 해외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굳이 해외까지 나가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보통 이 4가지 이유 때문에 해외 진출을 고민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수 시장의 한계입니다. 한국 시장은 이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소비 자체도 예전만큼 빠르게 성장하지는 않아요. 여기에 인구 구조적인 부분까지 겹치면서 아무리 좋은 상품이어도 국내에서만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K컬처의 영향력입니다. K팝, 드라마, 콘텐츠를 넘어서 이제는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거든요. 이 흐름 덕분에 해외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국 브랜드 자체가 하나의 신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적인 변화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동시에 디지털 광고, 이커머스 플랫폼 덕분에 예전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도 해외 테스트가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은 환율과 글로벌 경제 상황입니다. 최근 환율 흐름만 보더라도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기 좋은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율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이 해외 시장을 테스트해보기 좋은 타이밍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해외 진출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만들고 있는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업종은 다르지만 해외 마케팅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통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엿보기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해외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빠르게 끌어올린 사례입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SNS를 통해 젊은 층을 타겟으로 바이럴을 만들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보이시는 마르디 매크르디는 조금 다른 접근을 했는데요. 해외 유통 채널에서 집중하면서 사업 구조 자체를 먼저 안정화시킨 케이스입니다. 이후에는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와 브랜딩에 적극적으로 리소스를 투입했습니다. 세 번째 티르티르는 틱톡 등 SNS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함께 아마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현지화 전략을 잘 사용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광고만 한 게 아니라 현지 소비자 반응을 데이터로 보면서 전략을 조정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앞에서 본 세 브랜드의 공통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해외 진출을 오프라인이 아니라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SNS와 인플루언서를 사용해서 빠르게 반응을 확인하고 테스트하면서 확장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나라별로 시장 특징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매체를 활용하는 게 좋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입니다. 일본 시장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광고보다는 리뷰와 신뢰를 더 믿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광고를 많이 집행한다고 성과가 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먼저 신뢰를 쌓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Q10, 라인, 스마트 뉴스와 같은 일본 현지 플랫폼에서의 노출과 콘텐츠가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 시장에서는 광고한다는 느낌보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리뷰를 쌓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중국 시장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이럴이 곧 신뢰가 되는 시장입니다. 광고를 얼마나 잘 만드냐보다
얼마나 많이 자연스럽게 노출됐는지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샤오홍슈, 틱톡, 중국에선 더우인 같은 콘텐츠 기반 플랫폼이 마케팅의 중심이 됩니다. 특히 뷰티나 프리미엄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여성 타겟 중심으로 라이프스타일 콘텐츠처럼 접근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중국과 일본 시장을 같이 보면 공통적으로 광고보다는 검증을 먼저 보는 시장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광고 노출보다는 리뷰, 사용 후기, 콘텐츠 자체가 곧 광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 시장 모두 즉흥적인 구매는 거의 없고 비교하고 탐색하는 기간이 비교적 긴 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한국 브랜드라서만으로의 설득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현지 소비자 기준에 맞는 콘텐츠와 논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 시장은 한 단어로 정리하면 규모가 압도적인 시장입니다. 특히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에서의 영상을 보고 바로 구매로 이어지는 구조, 이른바 슈퍼테인먼트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브랜딩보다 먼저 직관적이고 솔직한 콘텐츠가 훨씬 잘 반응합니다. 틱톡,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와 아마존 중심의 검색 광고를 함께 가져가면서 사용자 생성 콘텐츠, 그러니까 UGC 중심 전략이 핵심입니다. 미국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리뷰 중심 콘텐츠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점입니다. 브랜드가 직접 말하는 광고보다 실사용 후기나 UGC 콘텐츠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모바일과 소셜 중심 시장입니다. 틱톡은 발견용, 인스타그램이나 메타는 전환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톤도 감성보다는 문제 해결이나 혜택을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미국 시장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틱톡에서 알리고 아마존에서 판다. 먼저 틱톡은 자연스러운 콘텐츠를 통해 발견과 관심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강한 UGC, 문제, 해결 구조의 영상이 특히 잘 먹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실제 구매는 아마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명확한 USP와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스타그램은 여전히 브랜드 신뢰를 쌓는 채널입니다. 비주얼 퀄리티와 스토리, 릴스 중심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SNS로 관심을 만들고 아마존으로 전환해 가져가는 구조가 가장 안정적인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시장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K컬처가 곧 프리미엄 인식이 되는 시장입니다. 한국 브랜드라는 이유만으로도 처음부터 한 단계 위 포지션에서 시작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주요 매체는 잘로와 틱톡, 그리고 틱톡 숍을 활용한 구매 전환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비포 애프터, 인플루언서 리뷰 중심 콘텐츠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태국 시장은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팬덤과 브랜드 이미지가 먼저 형성되는 시장입니다. 광고비 부담이 비교적 낮고 한국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서 테스트 마켓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주요 매체는 라인과 인스타그램, 특히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바이럴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는 한국 방문 전 사전 브랜딩, 그리고 현지 인플루언서 콘텐츠 중심 전략이 잘 맞습니다. 베트남과 태국 시장을 같이 보면 공통적으로 한국 브랜드 자체가 프리미엄으로 인식되는 시장입니다. K-팝이나 드라마, 한국 여행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브랜딩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 소비 패턴 자체가 영상과 비주얼 중심이고 인플루언서나 트렌드에도 굉장히 빠르게 반응합니다. 광고 비용 대비 확산력도 높아서 바이럴 한 번만 잘 터져도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동입니다. 중동,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은 구매력이 굉장히 높은 소비자층을 가진 시장입니다. 하루 평균 7시간 이상을 소셜미디어에 할애할 정도로 온라인 참여도가 높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트렌드 확산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특히 뷰티 카테고리는 관심도와 소비력이 동시에 높은 영역이라 중동 진출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업종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기후와 문화적 특성에 맞춘 제품 현지화, 그리고 할랄 인증과 유통망 확보가 전략의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중동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보다는 프리미엄 감성에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싸다 보다는 고급스럽다, 특별하다는 메시지가 훨씬 더 잘 먹힙니다. 또 무엇을 파느냐보다 누가 쓰느냐가 중요한 시장이라 인플루언서 영향력도 굉장히 큽니다. 콘텐츠는 텍스트보다는 이미지와 영상 퀄리티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고 종교와 문화적 요소에 대한 세심한 고려는 필수입니다. 중동 시장에서는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급스럽게 보여주고 신뢰를 주고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것입니다. 먼저 누에즈는 사우디와 UAE에서 핵심 커머스 플랫폼이고 고급 이미지와 브랜드 신뢰를 만들기에 좋습니다. 나이스원 에즈는 뷰티나 라이프스타일 업종에 강하고 결과 중심 콘텐츠와 인플루언서 연계가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냅챗은 중동에서는 인스타그램보다 영향력이 더 큰 채널 중 하나입니다.
짧고 자연스러운 스토리형 영상이 잘 먹힙니다. 정리하자면 SNS로 신뢰를 만들고 커머스로 자연스럽게 전환을 가져가는 구조가 중동시장에서 가장 잘 맞는 방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각 국가별로 어떤 업종이 잘 맞는지, 그리고 어떤 매체를 활용하면 좋을지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화면입니다. 해외 마케팅도 이렇게 구조만 잘 잡아보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 웨어벌이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각 국가의 시장 특징과 업종에 잘 맞는 브랜드라면 국내에서만 경쟁하는 대신 해외로 시선을 더 넓히고 더 큰 기회가 있는 시장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크게 가실 필요는 없고요. 걱정된다면 가벼운 테스트 마케팅부터 시작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입니다. 중요한 건 시작해보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저희 AMPN 글로벌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광고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 해외 시장에서 브랜드 성과를 만들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 중심의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마케팅이 고민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지사를 내고 유통망을 하나하나 다 뚫고 비용과 시간이 엄청 드는 방식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외 진출, 디지털 마케팅으로 먼저 시작해보세요. 해외 마케팅이 고민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 최원기 마케터와 양내연 마케터에게 문의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